엄마, 진서 100일 잔치를 해야죠. 어디로 예약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하면 되지 않겠니? 어머니가 손주 하시더니 100일 잔치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진서를 낳은 건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한다고 했더니 아이를 낳아주면 모든 걸 내가 감당하리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진서를 낳은 이유가 그거였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김영자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은 늘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다시금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할까요? 엄마, 진서가 태어났어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와 울음소리가 묘하게 섞여 있더군요. 나는 핸드폰을 붙잡은 손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휴, 내가 손주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는구나. 너희도 고생 많았다. 엄마, 조리원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진서 봐주세요. 며칠 후 나는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작고 귀여운 진서를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의 아이, 내 손자라니. 엄마, 진서 귀엽죠? 민호야, 이 작은 손가락 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키우겠구나. 어머님, 저희 진서 예쁘게 키울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진서가 태어난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서 100일 잔치 어디로 예약할까요? 나는 조금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100일 잔치를 굳이 하니?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손주인데 제대로 해야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며느리 수연이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첫 손주인데 100일 잔치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걸 당연히 내가 해야 하니? 너희 아이잖아. 너희가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니?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손주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솔직히 저희는 엄마가 다 해주실 줄 알고 낳은 건데요. 뭐라고? 내가 진서를 낳은 게 그런 이유에서였니? 그럼요, 엄마. 와이프랑도 처음엔 아이 낳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길래. 수연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손주 이야기를 계속하시길래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하시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100일 잔치 얘기 좀 해요. 다시 그 얘기를 꺼내려고 온 거니? 엄마,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요즘 100일 잔치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요. 나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잔치를 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돈은 너희가 마련해야지. 엄마,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주를 낳아드렸는데 이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죠. 낳아드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손주가 내 선물이라도 된다는 거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며?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민호야, 자식은 너희 책임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지 내가 키우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손주 낳으면 다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이 너희한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줄 몰랐구나.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며칠 뒤 민호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손주 100일 잔치니까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민호야, 너는 아직도 책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엄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너희가 힘들면 계획을 바꾸는 게 맞지 않니?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 내가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엄마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민호야, 냉정이 아니라 현실이야.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수연아,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거란다. 그럼 손주는 어머님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면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서를 사랑하고 지켜보는 거지. 너희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하는 게 아니야. 전화는 냉랭하게 끊겼습니다. 엄마, 그래도 100일 잔치는 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요. 아들 민호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너희 아이가 무슨 선물처럼 느껴지니?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그 말은 너무해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결심한 건데. 그때 며느리 수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희 입장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원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희를 감당하라고 한 적이 없단다. 진서는 너희 아이야. 너희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지. 내가 다 떠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님은 손주가 태어난 게 별로 안 기쁘신 거네요? 수연의 말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내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책임을 다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지금은 너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란다. 그날 밤 나는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내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이 정도는 다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도 기대가 있었던 거죠. 민호의 말에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한 거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이러다 정말 100일 잔치 못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끝까지 저러면 우리가 감당해야지. 솔직히 어머님이 손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치사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지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수연아, 내가 오늘은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구나. 진서는 너희 아이고, 내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럼 손주를 낳으라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내 모든 걸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야.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들의 침묵 속에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일이라면 100일 잔치는 하지 않는 게 맞다. 나는 절대 너희를 위해 지원하지 않을 거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너희가 부탁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어. 수연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손주를 볼 자격도 없는 거네요. 저희도 손주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수연아,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손주를 빌미로 나를 협박하려 들진 마라.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진서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진서를 보고 싶다는 내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니? 너희가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는 진서를 보지 못해도 괜찮다. 민호는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요. 그래, 이건 내 최선이야. 너희가 나를 협박해 원하는 걸 얻으려 한다면 그건 너희 선택이지. 내가 감당할 일은 아니야. 며칠 뒤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 저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고개를 떨군 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내가 몰라준 것 같아서 후회돼요. 아들의 말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민호야, 후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내 아이도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알았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가 잘해볼게요. 그날 밤 민호의 후에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와 수연이 손주를 데리고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진서를 보러 와주세요. 수연의 말은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진서가 많이 컸어요. 보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나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서야, 너 참 예쁘게도 컸구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님도 손주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민호와 수연은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찾아와 조언했습니다. 자식들과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질 수도 있어. 내 마음도 그들한테 전해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걸 알아. 하지만 자식들에게 너무 물러나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겁이 나. 결국 민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 거 내가 믿어볼게.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된 건지 민호와 수연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100일 잔치는 못했어도 돌잔치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해볼게요. 그래, 민호야. 그렇게 너희 힘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민호와 수연이 준비한 돌잔치 날 나는 손주를 안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서야, 내 부모가 참 열심히 살고 있단다. 너도 그런 부모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수연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연아, 나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단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되는 거야. 그날 밤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이제야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